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뜻해요. 그런 분들은 손잡아주고 막 물건 들어주고 할머니의 그 수많은 잔소리를 견뎌주고 결국 좋은 내 아는 한쪽이 죽어야 될 수 있다. 다만 그게 첫 번째는 쌍욕하지 마세요. 했으면 반드시 빠르게 사과하세요. 싸우면 부를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꺼내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혼. 그건 진짜 뽐낼 때, 진짜 이혼이라는 결심이 섰을 때 해야 돼.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주 힘들다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쌍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부부들은 아실 거예요. 쌍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쌍욕을 타당화해요. 내가 얼마나 화났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겠어요 라고 말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 과정이 험난했어도 그 단어를 선택한 건 당신의 몫이에요. 폭력을 행한 건 당신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과하시라고. 다시 얘기하면 왜 그렇게까지 화났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폭력, 폭언은 반드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란 단어 쉽게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이요? 찌적 알기는 하강이에요. 좋았던 모든 관계와 나이 살아왔던 모든 좋았던 경험들을 다 산산조각 내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내 삶도 부정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있잖아요. 정말 한쪽이 잘못된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다 도저히 안 맞아서 전 이혼할 수 있다고 봐요. 더 악화되고 서로를 아프게 할 바에는 지금 좀 끝내는 것도 내 선 이해해요. 그것도 동의해요. 정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그것은 곧 내가 먼저 칼을 내부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피했으면 좋겠는 것은 결국 맥락이 같지만 비난이죠. 근데 그 비난이 원색적이고 타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난, 내가 아빠 엄마한테 들어서 아팠던 비난을 우리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칼을 되물림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난에 아이들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 포함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관계 안에서의 어떤 되게 폭력적인 언어들도 있어요.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마 부부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폭력의 장면들과 아픈 것들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싸울 거면요. 운동장 나가서 싸우세요. 관심을 표현해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남성적인 남자분이라 케토남이라고 하죠. 요즘에 남성적 역량과 미가 굉장히 강력한 분들은 강렬함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막 세세한 감정들을 공감해줘 그러면은 근데 배운 적이 없고 그건 내가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단호하게 난 그런 남자가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상대적으로 막 작은 아픔도 제발 공감해주고 제발 이런 것도 좀 알아주고 내 손을 뿌리치고 가서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어 막 이런 거에도 상처받는 또 여자분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해주냐면요. 남자는 아내에게 남자가 원하는 걸 해주고요. 여자는 남편에게 여자가 원하는 걸 해줘요. 다시 얘기하면 남편에게 사소한 공감을 해주는 거. 아내가.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막 단호한 행동, 막 성적인 관계에서의 막 내가 이런 남자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 마치 뭐랑 같냐면요. 사슴이랑 사자가 같이 살면서 사자는 사슴 좋아한다고 맨날 생고기를 잡아다가 피 줄줄 흘리면서 사슴 앞에 갖다 주고 야 먹어. 야 널 위해 마련했잖아. 아응. 사슴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먹어. 어떻게 먹으라고 이 야방이. 사슴이 내가 널 위해 준비해서 풀떼기. 이러는 거 풀뜯어 싸먹어. 그럼 사자는 나 먹으라. 이 풀떼기를 날 위해 마련했다. 내 이거 필요 없는데. 결국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행태를 고집하는 순간 이 관계에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자는 이해가 안 돼도 사슴이 원하는 그 사소한 공감의 풀떼기들을 해줘야 되고요. 사슴은 이해가 안 돼도 그 사자의 우락부락한 그 모습들을 인정해 주어야 이 언어가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그 사자와 사슴 부부한테 뭘 가르쳤냐면 사자한테 보여줬어요. 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슴 앞에서 그렇다는 소리 보여주고 성질내는 거.
욕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그때서야 자각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거를 하지 않으셔야겠죠. 사슴한테도 보여줘요. 얼마나 징징거리고 사슴한테 매달려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막 죽을 것처럼 푸는지, 막 사자가 알지도 못한 영에도 혼자 삐져갖고 뭐 울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가슴이 아프죠. 그걸 보여주면 이게 아니구나. 그걸 행복한 부분은요. 서로가 원하는 걸 알아듣고 서로가 원하는 걸 해주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의 방식대로. 그게 행복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위기에 처하기 전에 메시지가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라는 썬 단어를 써요. 앞으로 서로가 제발 부탁인데 이것만은 해줘. 그건 그 사람이 견딜 한계에 왔다는 걸 뜻해요. 그땐 틀어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부부라는 관계 자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부부라는 관계 자체를 위한 행동을 하셔야 돼. 저 여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말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물어가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그것도 말을 못한다. 제3자를 타르세요. 차라리 상담센터에 와서 내가 일으키는 게 무엇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행동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두 분은요. 거울이에요. 나의 행동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유일한 타인이라는 한 거울. 그를 통해 나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거울을 통해 보는 나를 비춰보고 나의 문제점들을 먼저 찾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복구 아닐까 생각입니다. 제발 부디 애정이 남아있을 때 상담을 받으세요. 제발. 마이너스 장고로 달릴 때 오시면 너무 힘들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시고 강을 건너고 싶을 때 오세요. 부탁드리기는 1분 부탁이고요. 효율적인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책임을 좀 져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발 부탁은 이런 부분들 되게 현실적인 부탁일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행동을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마음 알겠어. 그럼 끝나지 않고요. 액션, 아주 작은 액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마지막은 사실 이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중년? 사랑? 있어요. 그보다는 애정이겠죠. 정. 배신하지 않으려는 의리. 우정. 우정보다는 의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이루는 부분은 굉장히 서로한테 편안해요. 그러니까 편안하다의 정도가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좋은 조언자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솔직해요. 근데 그 솔직함이 매점하지 않아요. 즉 솔직함은 애정을 담고 있는 솔직함인데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스카백이라는 정신분석자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계속되는 확장과 성장이다. 사랑은요. 중년의 사랑은 20살 때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지그시 그 사람의 어떤 나의 아내와 내 가정 또는 내 남편 아이가 없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그라운드 땅이 되어주는 거 그 사람이 거할 집이 되어주는 게 사랑일 것 같아요. 집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어디야? 나 양천구 어디에 살아. 거기가 내 집인 이유는요. 거기에 내 가족이 살기 때문이에요. 부부의 사람은 중년을 넘어가면 그런 함께하는 공간 자체, 관계 자체가 공간이죠. 이 관계 안에 아이들도 있고요. 이 관계라는 틀 안에 타인들도 같이 공존해요. 그리고 관계는 결국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인 거죠. 중년의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을 유지한다는 건 정확히는 어쩌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내 자신의 인정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내 연약함에 대한, 그리고 그걸 보완해주는 주변인들에 대한 인정일 것 같아요. 결국 중년 이상이 됐을 때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건 나의 확장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내 성장을 포기하는 더 이상은 이라는 지점에서. 그래서 계속되는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의
양태와 색깔이 바뀌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작은 애정들을 남겨놓고 그 위에 정을 쌓아가는 거가 될 거고, 그 정은 결국 우리가 부부 관계로서 살아온 삶의 흔적들일 거예요. 그 흔적의 긍정적인 어떤 상황들, 긍정적 기억들이 사랑을 만들어요.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지나온 흔적이 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쌓으세요. 오늘. 내일 말고 오늘. 오늘 좋은 추억. 별거 없어요. 집에 가서 맥주 한잔 같이 하는 거, 또 산책하는 거, 좋은 성관계를 갖는 거, 배려를 해주는 한마디 하는 거, 아내분들, 남편분 좀 챙겨주세요. 되게 작은 행동들에 남편분 또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밥 같이 먹는 거. 그런 것들. 그런 추억들의 현재를 오늘을 쌓아가면 내가 원하는 부부관계 안에, 내가 원하는 중년의 삶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결국 중요한 건요, 상대가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의 최종 결정은 나예요. 원한다면 오늘 내 원하는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넘어섰고 나도 이해가 필요하다면 먼저는 가까운 심리상담센터, 저희 마인드 카페 찾아주시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는 거 좋고, 혹여나 시간이 없으시다면 마인드 카페 앱을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 받으셔서 위기를 넘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